우리는 전편에서 유산균을 종균으로 한 제철과일 모듬 요소로 만드는 몇 가지 요리가 매우 범상치 않은 풍미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요일인 어제도 유튜브 작업을 마치고 귀가해서 소주 한 잔 곁들이며 고추장 낙삼구이를 먹었습니다. 해물 잡채도 그렇습니다만 고추장 양념 낙삼구이도 낙지의 삼겹살뿐 아니라 당근과 대파, 표고버섯들이 정말 맛납니다. 재료들 각각의 맛과 향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제철과일 모든 요소의 맛은 분명히 단맛인데도 이 단맛은 재료들의 맛과 향을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독야청청 각자의 고유한 맛과 향의 절개들이 오롯이 빛납니다. 참으로 요상한 단맛입니다. 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각기 맛과 향이 다른 과일들 대여섯 가지의 수액을 짜서 섞어보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오묘할 터입니다. 그런데 그 대여섯 과일의 맛과 향과 영양을 엄청 많은 수의 21종 유산균들이 먹어댑니다. 함께 주어진 설탕들도 먹어 조집니다. 싸고 또 먹습니다.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런 사이 과일들의 수액과 설탕들은 발효의 이름으로 한 몸이 되고 맙니다. 설탕도 아닙니다. 과일의 수액도 아닙니다. 모든 과일의 유산균 효소일 뿐입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발효향과 발효미라는 전혀 새로운 오묘하고도 고혹적인 참말 황홀한 맛이 탄생하는 듯 합니다. 제철과일 모듬 요소는 아이들 간식을 만들어줄 때도 요긴하게 쓰입니다. 전편에서 팥빙수에 사용할 단팥 만들 때 제철과일 모듬 요소가 훌륭한 맛을 내준다고 소개드렸습니다. 이 제철과일 모듬 요소를 물이나 탄산수에 희석하여 얼음을 띄워 자녀들에게 건네보십시오. 이 음료를 먹어본 아이들은 콜라나 사이다 같은 음료 찾지 않고 이 효소 음료만 먹게 됩니다. 요구르트에 이 효소를 희석하여 빙과를 만들어 보십시오. 역시나 최상의 요거트 샤베트가 만들어집니다. 설탕 대신 제철과일 모듬 요소를 넣은 떡볶이도 아이들 건강을 생각하는 엄마의 지혜와 정성이 담긴 레시피입니다. 아이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밑반찬 중에 빠질 수 없는 멸치볶음. 이 반찬도 제철과일 모듬 요소 넣고 볶아 보십시오. 양념이 간단할수록 효소의 향과 맛의 가치가 도드라집니다. 양념이 간단한 요리, 소불고기 외에도 이 효소를 넣어 보십시오. 고기와 버섯 같은 야채를 외에 간장과 제철과일 모듬 요소만 넣어줘도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이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저는 오징어 볶음도 이 효소를 넣어 만듭니다. 그러고 보니 이 제철과일 모듬 요소는 간장과도 잘 어울리지만 고추장과도 궁합이 잘 맞는 조미제인 것 같습니다. 닭갈비 구이는 제 아들 서구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입니다. 닭볶음탕에도 넣어 보십시오. 국물 맛 끝내줍니다. 저희는 생선구이에도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섞은 양념을 얻는데요. 여기에도 제철과일 모듬 요소가 잘 어울립니다. 이따금 만들어 아내에게 진상하는 저의 필살기 굴 나박 무침. 나박 자른 무와 굴과 고춧가루와 멸치젓에 유산균 과일 요소가 어우러진 것을 삭히지 않고 바로 먹으면 그 맛이 기가 막히지요. 저희 아내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아이템 되겠습니다. 제철과일 모듬 요소가 각종 찌개, 볶음, 구이 등 단맛 들어가는 모든 요리에 잘 어울립니다만 특히나 잘 어울리는 요리는 샐러드 같은 야채와 과일 요리에 특히 잘 어울립니다. 부패균을 방어하는 생유산균 특질상 생야채의 선도를 오래 유지하면서 맛과 향도 잘 살려내는 것이지요. 각종 샐러드 소스 만드는 법은 다음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듬 효소를 만들고 난 후에
남기 마련인 과일 건지로 천연 과일 식초 만드는 법도 설명하게 될 텐데, 이 식초 역시 소스 만드는데 함께 이용하면 더욱 의미와 맛과 향이 살게 될 것입니다. 식초 만드는 법에 대한 방송을 곧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요식업소를 하시는 사장님들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네 식당에서 만드는 찌개나 구이, 볶음, 무침 등 각종 요리에 바로 이 과일 요소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서 매장에 여기저기 벽에 액자를 만들어 붙이는 겁니다. 저희 업소의 모든 단맛 요리에는 설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5가지 이상의 제철 과일을 21종 유산균으로 발효하여 제조한 유산균 모듬 과일 효소로 단맛을 냅니다. 유산균 발효 요소는 잡균의 범접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오묘하고 매혹적인 단맛을 내어줍니다. 저희가 직접 발효하여 제조한 제철 과일 모듬 요소가 필요하신 분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붙이고 1리터 병에 담아 판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값비싼 과일들의 유산균으로 발효한 효소로 맛을 냈고 요리의 풍미와 가치를 높였다는데 손님들의 감동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매출 팍팍 오를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저희 방송에서 제철과일 모듬 요소 외에 마늘, 생강, 양파 등을 이용한 유산균 요소 만드는 법도 소개할 텐데요. 과일을 재배하는 과수농가, 마늘, 생강, 양파 등 온갖 특수작물과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효소 생산으로 소득 창출을 해보시겠다면 연락 주십시오.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공급할 것이고 홍보와 유통까지 무난히 이루어지도록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제철과일 모듬 요소나 매실 요소들의 특징과 장점을 웬만큼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방송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왜 유산균으로 만드는 과일 요소가 좋은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맛있습니다. 맛납니다. 제철과일 모듬 요소를 넣은 음식과 설탕을 넣은 음식의 맛을 비교해 보십시오. 음식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뭐가 이리 맛있나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특정 과실이나 작물을 설탕에 재어 만들어진 청, 매실청이나 유자청, 이런 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맛입니다. 수많은 미생물들이 과실과 작물의 세포 조직을 파고들어 샅샅이 먹어치운 후 분해 및 소화 과정을 겪어낸 터여서 향과 영양이 고스란히 추출된 데다 이 추출물들은 이미 미생물의 대사산물인 까닭에 단순한 향과 영양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 물질로 바뀌어 있는 것이지요. 과실과 작물의 고유향과 과당이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벌꿀 등이 쫓아올 수 없는 고와한 단맛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둘째, 설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설탕의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래의 과당과 설탕이 효소로 바뀌었기에 설탕이 아니어도 설탕 이상의 감미로운 맛을 냅니다. 설탕을 넣어야 할 모든 요리와 음식에 제철과일 모듬 요소를 대체한다면 건강에 좋지 않은 설탕을 대폭 줄이면서도 풍미와 영양은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유산균을 포함한 많은 유익균을 섭취하게 되어 장내 세균총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철과일 모듬 요소의 주요 재료인 설탕은 유산균을 증폭시킬 수 있는 먹이가 아닌지라 유산균 발효 주스보다는 미생물 개체수가 적긴 하지만 미생물들은 제철과일의 섬유질과 당질을 먹이로 하여 적지 않은 양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미생물들의 몸에는 과일의 영양과 향이 장전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이른바 균체의 효소입니다. 이 미생물들이 음료로 혹은 음식으로 조리되어 우리 장관으로 투여되면 곧바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 분해하면서 또 수많은 미생물로 증폭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상 세균총을 형성하여 인체가 필요로 하는
효소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제철과일 모듬 요소를 물에 희석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주스로 먹여보십시오. 소화도 잘 되고 변이 좋아지는 것에서 시작하여 피부의 트러블도 사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정상 세균총의 효과입니다. 인체의 건강은 3쾌에서 시작합니다. 쾌식과 쾌변과 쾌면, 이 3쾌야말로 건강의 척도입니다. 유익한 미생물이 부패균보다 훨씬 많은 상태의 정상 세균총을 이루면 위장, 소장, 대장이 건강해집니다. 그들 장관의 건강은 물에 동동 뜨는 황금변으로 증명됩니다. 꼭 황금변이 아니더라도 굳지 않은 그리고 설사로 풀어내지 않은 막대 어묵 같은 변을 만들어내기만 해도 쾌면과 숙면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보상입니다. 행복 호르몬 세라토닌의 80% 이상이 장관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세라토닌은 인지력과 정신건강과 숙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요. 세균총이 깨어져 있는 장관에서는 세로토닌이 만들어질 수 없어 쾌면을 못 이루게 하고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영양 섭취도 어렵고 쾌면도 취할 수 없고 면역력과 생리 활성화를 이루는 효소 생산도 못하게 되면 건강은 상상하기 어려운 난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넷째, 부패균과 유해균의 침범을 막아 음식이 쉬 상하지 않고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끼에 다 먹지 못한 음식은 며칠씩 냉장고에 보관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일주일을 넘으면 쉬고 말 텐데도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활생유익균의 마법입니다. 마법이 아니라 그들의 기본기입니다. 제철과일 모듬 효소에 살아있는 많은 양의 유익균들은 조리할 때의 고열에도 일부 균들은 생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패균의 접근과 발효를 막아내기 때문에 음식의 맛과 향이 일반 음식의 3곱절 이상 오래 유지됩니다. 접시에 오삼볶음을 수저질해서 먹다가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둘 때 2, 3일 후 먹으려면 상해 있기 마련이지요. 입속의 부패균이 수저를 통해 음식에 전파되어 부패를 가속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철과일 모듬 요소를 넣은 오삼볶음은 끄덕 없습니다. 김치에 수저를 넣었다 해서 김치가 쉬거나 상하는 일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김치의 유산균이 부패균의 발효를 막아주기 때문이지요. 5, 6일 아니 10일을 지나 보름을 지나도 맛이 그대로입니다. 참 놀라운 활생균의 방어력이지요. 한 가지 아쉬움은 유산균 발효 주스와는 달리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 개체수를 보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철과일 모듬 요소는 단맛과 과일의 향을 살리고자 한 식품입니다. 많은 수의 종균을 넣었습니다만 미생물이 좋아하지 않는 먹이인 설탕을 과일의 무게만큼이나 투여했기 때문에 발효당으로서의 단맛은 남아있지만 유산균 발효주스처럼 그램당 1000만에서 1억까지의 미생물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설탕이 아닌 올리고당을 넣어주고 1개월 동안 발효 과정을 거친다면 유산균이 득식을거리는 유산균 발효주스가 될 수 있습니다. 종균으로 투여한 1리터 이상의 유산균들이 좋아하는 먹이인 과일의 섬유질과 과당 그리고 올리고당을 먹이로 하여 개체수를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맛은 단맛이 아닌 신맛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은 유산균도 적당히 있으면서 발효당이 단맛을 내주어 물에 희석해 주스로도 먹을 수 있고 여러 단맛 요리에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제철과일 모듬 요소입니다. 그러면 제철과일 모듬 요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58kg의 과일이 계량됐습니다. 과일과 설탕의 비율이 1대1이라고 했으니까 설탕도 9.58kg을 넣어줘야겠죠. 그런데 과일이 발효통을 가득 채워서 설탕 9.58kg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설탕을 부어서 다 채웁니다. 설탕이 16.5kg이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종균을 부어주기로 합니다. 종균은 과일과 설탕을 합한 양의 5%에서 10% 넣어주라고 했죠. 지금 종균은 2리터가 조금 못 되는 것을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균을 부어주고 내일이면 가득 채운 설탕이 녹아 내려가서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덜 들어간 2.6kg 가량의 설탕을 마저 넣어주면 되겠죠. 겨울철 수입 과일을 주로 한 모든 요소 만들기, 여기서 일단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뚜껑 닫고요. 온도 조절기 달린 히터 열선을 감아서 뽁뽁이 포장재로 보온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발효에 필요한 온도를 보장해주는 그런 절차를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어떤가요? 맛있네요. 이런 맛의 주스를 이전에도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꿀물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꿀물보다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들어간 과일이 몇 가지인데. 이 주스의 맛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신다면요? 이와 같은 맛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교해서 설명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아무튼 오묘한 맛?